네, 오늘은 급락하는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긴급 진단을 해주실 전문가를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김재윤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곧바로 질문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001포인트입니다. 정말 1포인트만 더 하락하면 코스닥 시장이 천스탁이 무너지는 그런 국면인데요. 이렇게 코스닥 시장 급락세를 보이는데 일단 시장의 방향성을 먼저 진단해 주시죠. 지금 좀 보고 계시겠지만 시장이 굉장히 좀 녹록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미국장을 떠나서라도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이제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하반기는 코스닥 시장 좀 반드시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일단 지금 하반기를 봤을 때 코스닥 특히 중소형주 쪽에 긍정적인 모멘텀보다 좀 부정적인 모멘텀이 더 많은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지수를 좀 버팀목으로 삼았던 2분기 실적이 지금 시즌이 다 끝났습니다. 실적 발표 다 끝났고 그러면은 앞으로 남은 모멘텀이라고 하면은 특별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없어요. 그러면 이 시장 자체가 긍정적인 모멘텀과 부정적인 모멘텀 두 가지로 작용을 한다 치면은 좀 하방으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요. 만약에 지수가 많이 빠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종목들 특히 좀 많이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좀 조심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좀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현금 보유가 좀 유리한 시장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근데 다만 지금까지 한 수년간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면은 항상 상고하저를 보였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산이 높으면 또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또 산이 높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부진한 시장 상황이 보이면은 오히려 연말에는 또 매수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좀 현금 보유를 했다가 내년 초 모멘텀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종목들로 하반기에 좀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지금 꼭 종목을 사더라도 많이 오른 종목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사실 지금 1000포인트가 깨지니 많이 하고 있는데 1000포인트까지 오른 것 자체가 상반기 때 굉장히 좀 많이 오른 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오른 부분에 있어서 차익 실현을 다들 좀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할 거고요. 특히 지수가 무너질 때는 그런 욕구가 좀 더 강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점 좀 유의해서 많이 오른 종목들은 조심해야 되는 시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중복된 질문이 될 수도 있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지금 김재윤 연구위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랫동안 코스닥 시장을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2% 가까운 급락 보여도 조금 냉정심을 가지고 보시지 않습니까? 반면에 우리 시청자분들들,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정말 금년에 처음으로 주식을 하신 분들은 화요일 날에 급락세를 보였다가 또 어제 잠깐 올랐다 또 급락하니까 굉장히 좀 패닉이라 그럴까요? 공포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급락하는 장세에서는 올바른 대응 전략, 물론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초보자를 위해서 이럴 때는 어떤 투자 전략을 권해 주실지 한번 그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을 해주시긴 네. 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이 2% 정도 빠지고 있는데 올해 주식을 좀 시작하신 분들은 좀 갑작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코스닥 시장이라는 게 사실 2% 오르는 건 또 보셨을 거예요, 올해. 네, 그런 그렇죠. 거랑 좀 비슷하게 이렇게 막 굉장히 좀 드문 현상은 아니다라는 걸 좀 명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예. 그리고 좀 빠지면은 또 반등도 있기는 마련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하반기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흐름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추가 매수로 소위 물을 탄다 이런 전략보다는 지금 있는 현금은 좀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오히려 이제 저가 매수를 노리신다고 하면은 한 3분기가 좀 지나가는 시점 그쯤에 다시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투자라는 게 오늘 내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투자라는 게 몇 개월 아니면 길게 몇 년 이렇게도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한 골이 지금 나왔다라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코스닥 시장이 여러 출렁임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였었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에 좀 출렁인다 하더라도 내년 초에 다시 상승하는 모습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길을 보면서 좀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당장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매수를 하는 게 오히려 내년도까지 보셨을 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으신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 내려갔다 그래서 이걸 바로 덥석 사기보다는 조금 더
한 뒷걸음 물러서 가지고 진 안목에서 시장을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오늘 또 한 가지 관심 있는 종목이 있죠. 오늘 신규 상장이 된 롯데렌탈입니다. 뭐 오늘 시초가부터 마이너스를 보였기 때문에 조금 투자하신 분들이 마음이 좀 안 좋으실 텐데요. 오늘 롯데렌탈 상장 첫날 한번 평가를 해주시죠. 제가 월요일쯤에 이제 레포트를 하나 냈었습니다. 네네. 롯데렌탈 관련해서 냈었는데 그때 이제 중점적으로 본 내용이 뭐 사실 오늘 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지금 공모가가 시총이 한 2조 1천억 정도로 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사실 펀더멘털을 보면은 굉장히 탄탄한 회사고 명실상부한 국내 렌터카 1위 회사고 뭐 다른 렌트 사업도 잘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중고차 같은 경우에도 마진이 굉장히 좀 더 올라가는 그림을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사실 좀 친구를 잘 사게 된다라는 말이 롯데렌탈 볼 때 저는 좀 떠오릅니다. 왜냐라고 하면은 이 렌터카 사업들 경쟁사를 살펴봤을 때 네. 지금 2위 업체가 SK 렌터카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근데 SK 렌터카랑 롯데렌탈을 비교해 보면은 좀 실적 부분도 그렇고 보유하고 있는 이제 차량 대수도 그렇고 한 절반 정도 됩니다. 네, 근데 SK 렌터카가 5천억 후반 정도의 시총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지금 시가총액 차이가 한 4배 정도 나거든요. 네. 그래서 공모가가 경쟁사 대비해서 이렇게 좀 조금 부담되는 구간이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점이 오늘 좀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이 렌터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유 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바잉 파워가 생기고 거기에 그렇죠. 따른 그 마진 상향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프리미엄은 무조건 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공모가를 깨고 내려간 시점에서는 좀 사도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다만 오히려 좀 따상은 좀 힘들어 보였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지금 주가 수준이면은 크게 좀 무리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이고 지금 사실 성장성 같은 경우에는 좀 눈에 띄게 보이는 회사긴 해요. 일단 렌터카 시장 자체가 굉장히 호황이고 지금 제주도 뭐 여행 가셔도 아시겠지만 단기 렌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단가도 올라가고 가동률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롯데렌탈의 자회사 중에 이제 그린카 이런 차량 공유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업계에서는 최초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롯데렌탈의 가치에 어느 정도 플러스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매 분기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실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천천히 가는 회사, 천천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펀더멘탈이 좀 탄탄한 회사,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여기서 이제 뭐 따상을 갈 수 있다, 뭐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오늘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오늘 신규 상장된 롯데렌탈이 제대로 가격 평가를 받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그런 마음이 저도 느껴집니다. 자, 롯데렌탈. 자, 상승 모멘텀을 어디에서 찾는 게 좋을까요? 투자 포인트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선 실적에 중점을 줘야 된다라고 보고 실적이요? 있습니다. 네, 롯데렌탈이 사실 올해가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거의 10% 이상 성장하는 모습 보일 거고 내년에도 무난히 성장하는 모습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매 분기 확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또 다가올 3분기 실적 시즌, 4분기 실적 시즌 매 분기 실적 확인하면서 주가 상승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투자 모멘텀이 있는 게 이 회사가 이제 공모 자금을 가지고 지금 이제 공모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서 신용등급 상향의 이슈가 있습니다. 신용등급 상향이 한 단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렌터카 회사 같은 경우에 사업 구조가 차입을 해서 렌터카를 구입을 해서 렌트를 돌리면서 여기서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 그렇기 때문에 차입한 이런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 비용 감축이 그 이익률에 바로 직결되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용등급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회사가 연간으로 좀 절약할 수 있는 이자 비용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공모 자금이 들어온 순간부터 이 회사 이익이 한 100억 정도 플러스 될 수 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게 단기로 모멘텀으로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지속적으로 실적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면서 실적이 사실 올라가면은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게 정석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 성장 모멘텀을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최근에 우리 연구위원님께서 스몰캡의 유망주로 꼽으신 종목 중에서 하나가 예스24입니다. 어제는 뭐 대단했죠. 뭐 급등락을 보였는데 자, 예스24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는 뭘로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어제 좀 기사가 좀 오보가 나오면서 글쎄요. 네이버에서 네. 인수 기사가 나오면서 좀 주가 급등날 좀 있긴 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 네. 오보가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저는 주가 흐름은 계속 좀 좋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오늘도 사실 카카오뱅크 주가가 굉장히 잘 가고 있고 네. 동종 업종인 다른 업체들도 주가가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감이 있는데 그냥 회사 자체로 봤을 때 성장성은 굉장히 좀 긍정적입니다. 일단 실적 자체를 봤을 때 상반기 실적이 굉장히 호실적이 나왔어요. YOY로 거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50% 이상 성장을 했었고 그리고 3분기, 4분기도 꾸준히 성장을 하는 모습 보일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일단 실적이 좋아지는 이유 자체가 코로나19 이후로 이러한 오프라인 서점에서 온라인 서점으로의 이 고객 이동이 굉장히 좀 급속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서점에서 회원수 기준으로 지금 MS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예스24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그 와중에 예스24가 2016년도에 참여를 했던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에 참여를 하면서 확보를 해둔 지분 가치가 지금 시가총액을 현저히 넘어서는 수준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지금 카카오뱅크 지분 1.2%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카뱅 오늘도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요. 지분만 계산을 해도 한 5,500억 정도가 되거든요. 네. 예스24 지금 시총이 4천억이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것만 감안해도 지금 카카오뱅크 지분 가치랑 뭐 영업 가치 둘 다 포함이 안 된 시총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이 회사가 그냥 단순히 카뱅 지분만 가지고 있는 걸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회사 이제 사업 계획을 좀 브리핑을 들어보면은 이런 카뱅 지분 일부를 매각을 해서 일부 뭐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한 수백억 정도를 매각을 해서 파주 쪽에 스마트 물류 센터 구축을 좀 준비 중에 있어요. 지금 부지 계약은 완료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이게 만 평 정도 되는 부지인데 여기에 구축을 하게 되면은 도석에 좀 쿠팡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너무나 좋은 점이 다른 데서 차입을 하거나 돈을 땡겨오지 않아도 지금 카뱅 지분만 5천억이 넘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 생각해 보면 이게 바로 영업이익이나 아니면 이런 실적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투자를 하셨었고 이게 실적으로 이어지는 굉장히 좋은 그림이 보여지는 회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뭐 지금 당장 오를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정 짓기 힘들지만 기업의 내재 가치가 워낙 좋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의 김재윤 연구위원이셨습니다.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네.